네, 다시 한번 지난 5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85% 오르면서 31,496.3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55% 올랐습니다. 12,920.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2% 가까이 오르면서 3,841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자세하게 좀 짚어볼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금요일장은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진입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장 시작 전에 이제 8시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20만 건이나 넘게 비농장 급여가 발표가 됐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0.1%포인트 낮게 또 6.2%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 고용 부문이 이제 성장을 했지만은 장 시작하면서 조금 상승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곧바로 이제 매도 물량들이 터져 나왔죠. 그 목요일 날 시장도 급락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등에 따른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전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시 반 이후에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너무 과하게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5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좀 신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또 한몫을 했는데 달러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89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부양책 통과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92달러를 일시적으로 좀 돌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자세히 등락이 어땠나요? 네, 보면은 이제 특히 기술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 2,900불 무너뜨렸다가 다시 이제 3,000불을 회복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120불 무너뜨렸다가 다시 121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테슬라가 마이너스 3%대로 하락하면서 결국은 600달러를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 66달러를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이 3.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산유량 동결하는 것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산업별로 보면은 내구재와 광산, 철도 산업들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들이 4%대의 강세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에너지라든가 건물 관리, 건강 보조 이런 산업들이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공이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부양책이 통과되는 게 금요일만 해도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금요일만 해도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연된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수혜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크루즈사들이 마이너스 12%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반 크루즈사 이제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좀 많이 하락했고 다른 크루즈사들도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마이너스 3% 내외 하락을 보였고요. 그 외에 특징주로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요즘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체 에너지 수혜주로도 꼽혔었고요. 그리고 경제 전반의 어떤 상승 흐름을 타고 굉장히 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슈들도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이 또 기다려지는데요. 향후 주목해볼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9일날 하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15달러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워낙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일로 종료되는 실업급여 추가 지원이 다시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계속 보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보면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대표로 지금 발탁된 의자 이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월가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부정적인 분들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어떤 금융 쪽에 수장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증세가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표들이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제 상승과 더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이 되겠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오라클을 비롯해서 370여 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웬만한 대형 기업들은 이미 마친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주목할 게 딕스 스포츠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에 관한 기대감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